법무법인 효성 대표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좀 야심한 시각에 이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예, 그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검찰의 수사권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제보라든지, 고위공직자나 부패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만약에 고소나 진정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수사를 내사라든지 고소사건으로 수사를 고소도 지금 직접 수사는 안 되지만 물론 이제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대규모 합동 수사는 LH공사에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LH라든지 관련 신도시 관련 부분이어서 예.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이 있다라고 딱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내사라든지 기본적인 고소사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송치해 오면 그때는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지금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그래 보이고요. 네. 만약 중간에 이제 다른 고위공직자의 어떤 범행 여부라든지 부패 범죄라든지 어떤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직접 수사도 가능해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이제 LH 수사 협력단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혔잖아요. 예.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협력단. 일종의 검찰과 경찰의 좀 한 라인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관한 투기 수사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의 내부에 수사 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3기 신도시 관련돼서 관할 검찰청 7개의 투기 전담 검사, 부장검사 등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전체적인 총괄은 아무래도 대검에 있는 형사부장이 총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돼서 아마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지금 협력단에서는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 중요 범죄에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송치를 하도록 해서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현재 하는 수사와 관련돼서 법리 검토와 수사 사례를 어떤 분석해서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고 그쪽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수사 상황을 아마 점검하면서 협력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올해 시행되는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결국은 수사권 조정에서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6대 중요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협력 체제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 첫 대형 사건 수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검찰과 경찰의 이제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수사권 조정 자체가 거의 지금 새롭게 지금 구성이 되는 부분이어서 올 초에 1, 2월에도 계속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전에는 검찰의 일반인들도 고소를 직접 제기하면 직접 수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1, 2월 달까지 계속 혼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일선에서도. 그렇죠. 이 부분도 아마 거의 지금 대규모 합동 수사에 관해서는 처음 이 수사권 조정이 시도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아마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거와 관련된 건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서 그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간 건가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인 LH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결국은
검찰의 어떤 전문성이 약화됐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런 경제 범죄라든지 또 이런 대규모 합동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주로 논의가 됐고요. 네. 현재 고검장들은 LH 사태와 관련돼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좀 제한돼 있지만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직접 수사도 일부 가능한 것처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건의를 했고 또 검찰이 금융이나 기술 유출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해서 전문 역량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 또 박범계 장관은 또 뭐 이를 참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당부를 해서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인 LH 공사 수사 관련된 부분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가장 의견으로 대두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차기 검찰총장을 이제 그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됐고, 예. 저도 어제 보니까 뭐 변협에서도 추천할 분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렇게 메일도 오고 했더라고요. 예. 국민 추천 그 절차도 거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다음 달 중에는 이 새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명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22일까지 선거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에 관해서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서 추천하면 그 이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을 하고 또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인데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이 직접 이번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통상은 뭐 1, 2개월 정도를 예상하는데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예. 보면 아마 다음 달 말까지는 아마 대략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중에는 새 검찰총장의 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임기가 7월까지였기 때문에 예. 어차피 사퇴를 한 상태니까요. 예. 4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마 5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5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336님이 이제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이 검찰이 LH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관심이 없다. 이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좀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인데 이게 이제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었는데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원지검에 이제 재이첩을 했다 그러나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예.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무래도 수원지검 이제 공수처법 자체에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사처에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공수처에 이첩을 한 것이고요. 예. 공수처는 현재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4월 중순이나 되어야지 이제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재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원지검에 재이첩을 보냈고 다만 이제 그 법령에 있어서 좀 해석을 둘러싸고 좀 다툼이 이제 있는데요. 어떤 해석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수사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된다고 해서 검사에 관해서는 그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첩을 하도록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다음에 공소제기 여부에 관해서도 공수처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공수처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에 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검찰도 기소 권한이 있고 이첩을 했다는 것은 최종적인 권한을 검찰에 보낸 거기 때문에 네. 다시 보낼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아니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물론 이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대별 수사팀장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내부 통신망에 이제 표시를 해서 예. 언론 보도가 이제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아까 저도 수간 조정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 공수처도 올해 새로 조직된 신설된 조직이고 결국은 두 가지 해석 모두 어느 정도 보면 가능해 보이는 해석이긴 한데 이 해석이 누가 맞냐라고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제 세부적인 이 판검사 검사 특히 검사 기소에 관해서 과연 이 조항을 가지고 공수처가 전속적인 기소권이 있냐라고 볼 것인지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양 기관의 협력 회의 등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기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뭐 법원 결정 또는 뭐 입법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공수처가 설립된 취지 자체가 검사나 판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제 자체 기관이 갖다 보니까 자꾸 자기 식구 봐주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설립이 됐고 이 규정까지 검사에 관해서는 다시 또 공수처에 관해서는 수사처에 이첩을 하도록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에 관해서는 기소 여부 결정을 공수처가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예. 결국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요. 이 공수처 부분도 그렇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법과 제도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 면에서 좀 훗날 이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서초동 25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법무법인 효성 대표입니다.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